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5일 후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기사와 함께 팩트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 나머지 며칠 안 남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대출 풀리면 수요 늘 것 해가지고 어저께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구 금융연수원 교수 시장 진단 해가지고 23년도 하반기 약세 벗어나서 신축 강세를 보이게 될 거다. 서울 전세가율 60%까지 오른다.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매수세가 붙지 않고 매물이 쌓이고 있죠. 이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은 부동산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금리가 부담이 돼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미 갖고 있는 대출을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게 또 다른 이자를 또 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는 뭐 많은 요소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지만 이 금리는 당연히 항상 자극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저금리 대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매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3일 투자재테크 전문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서 만난 이재구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1.6에서 3.3%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시행, 금리 인하 현실화 시점에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관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전문가는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다만 요거는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생아를 낳아야 하는, 신생아를 꿈꾸고 있는 그 연령대 2030이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물론 당연히 강남을 가고 싶죠. 그러나 그들의 자금에 맞춰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들은 움직일 수 있으나 라는 어떤 전제를 항상 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를 떠나서 2030이 움직이는, 선호하는,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반드시 움직인다라고 지금 일맥상통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만 진짜 좋아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쪽도 당연히 좋아지는데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에 또 갈아타는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몇 주 전 기사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1월 29일 시행해가지고 나왔을 때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9억 이하 85제곱미터 오타 났네요. 그죠? 아파트 최저 1.6% 금리 적용, 추가 출산 땐 우대금리. 여러분, 그러면 9억 이하만 혜택을 주니까 9억 이하의 물건만 과연 상승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이걸 파는 수요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9억 이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본 사람들이 다시 빌라로 갈까요? 다시 9억 이하, 뭐 5억짜리 아파트로 갈 것 같아요? 더 상급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결혼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아이도 키우다 보면 더 큰 집에 대한 열망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갑자기 힘든 상황이 생긴 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항상 늘려왔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더 나쁜 곳으로 갔나요? 줄여왔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이 금액대에 있는 것들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걸 판 사람들도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구조와 선순환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이라고 강조한 이 교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들이 발생하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안정돼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금리가 안정되고 있어요? 불안정합니까?
이미 안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금리는 지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횡재세다 뭐다 해가지고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어떻게 됐죠? 아침 방송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K뱅크, 인터넷뱅킹 이런 데서 3%대까지 주택금리를, 담보금리를 낮춰줌으로써 자율경쟁체제가 되면서 주택 같은 경우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금리 몇 프로예요? 네, 3.8%, 지금 3.7% 이렇게 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지금 몇 개월 전만 해도 5%대, 신용이 안 좋다 그러면 6% 대출 받아가지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것도 금리가 오르면서 그런 부담감 있는 금리를 내고 있던 상황인데 이미 지금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나 달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움직이고 있어요. 12월 달에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고개를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3,000건대 이상을,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경기도로 내려가면 9,000대가 넘었어요. 거래 건수가. 아파트. 예, 경기도는요. 서울은요. 3,000건이 넘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를 문을 닫았습니다. 예, 가계부채 조정도 해야 되고 닫는 바람에 어때요? 바로 거래가 줄었어요. 작년 12월에 1,700건의 거래까지도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1월달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출시도 안 했어요. 지금 5일 남았습니다. 29일 날 출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금 내려온 걸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예, 원래 1월달이 다 지나야지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직 지금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실거래 확인은 이 아파트 투미에서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찾아보니까 어저께 거까지 지금 실거래된 거를 보니까 12월 달에 실거래보다 이번 달에 1월 달에 거래된 거가 높아요. 거래 건수가 한 30%? 그 정도 높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난 이거 대출 안 쓸 거야. 금리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입니다. 20만 명대. 지금 뭐 줄고 줄어가지고 23년도에는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몇 년 있다 낳자라고 얘기하던 부부들도 야, 이거 우리 대출 이용해야 되니까 2년 안에 이번 기회에 낳자. 복동이가 되겠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20만 명이라고 칠게요. 20만 명이 3억의 대출, 자, 5억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현재 수준과 상황에 맞게 3억이라고만 칠게요. 3억이라고만 쳐도 곱하기 해보세요, 여러분. 60조야, 60조. 여러분, 60조라니까요? 20만 명만 해도. 근데 2년 동안 낳은 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야? 120조라니까. 120조가 필요하다니까요, 자원이. 지금 27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27조가 큰 돈인 것 같은데 큰 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3억 기준 잡아도 120조가 필요해요. 네,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거 지금 출시도 안 했는데 벌써 12월 달하고 지금 1월 달 거래량이 지금 달라요. 경기도도 지금 높아졌고요. 서울도 지금 거래량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은 점점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뜻할까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PF 부실 우려로 수요 위축될 수도, 올해 신축 강세 보일 것. 이 교수는 금리 이외에 건설업계의 PF 부실 우려도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언급했다. 저는요, 변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냥 뭐 큰 우려가 될 정도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큰 우려가 발생할 것 같으면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선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PF를 통해서, 정말 부실을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이 부동산이 정말 안 좋아진다면 또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겁니다. 가만히 정부 입장에선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지켜봐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불안 요인으로 인해 수요 위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분양은 대부분 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하는 상가는 미분양 상태가 상당하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시행사, 금융이 영향을 받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뭐 요거는 항상 요럴 때마다 있어왔던 이야기고 요럴 때마다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여러분들이 검증되고
확인이 된 중고 거래죠.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반 거래로 사는 거는 물론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일반 거래로 사도 좋은 걸 삽니다. 네,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것도 어떤 입지가 무조건 옳은 입지인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팀들한테 속는다기보다는 이제 희망찬 이야기로 혹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상가를 안 사보신 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경매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건 추천을 해도 일반 거래로 분양 물건을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부동산 호황기이던 20년, 21년 투자 사례들의 잔금 리스크도 살펴봐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그는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했다든지 오피스텔, 직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은 계약금만 갖고 투자해 입주할 때 전월세로 해결하겠다는 사례가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거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내 상황이 그래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죠. 제가 보따리 싸들고 말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거 3년 전 방송, 4년 전 방송, 2년 전 방송 가보십시오. 오피스텔 질문할 때마다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직산업센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거 때문에도 제가 하루에 보통 14분을 상담하는데 4-5분은 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름대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요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2개, 3개, 4개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믿고 거르자. 그러나 무조건 또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또 사도 되는 게 있기는 해요. 되는 게 있기는 한데 90% 이상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투자한 투자 대비 나중에 시세 차익을 봤을 때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용성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 준공 후 잔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이런 측면이 오히려 거시적 측면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쵸. 네, 그는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는 약세, 하반기는 약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연식별로 살펴보면 강세는 신축에 한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신축을 선호하죠. 그러나 구축도 나쁘지 않아요. 그저께 방송했던 거 여러분 내용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 중에도 기왕이면 입지가 좋고 기왕이면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은 여러 가지 영향성을 갖고 있는 땅의 신분이 더 좋은 정말로 재건축이 된다면 사업성도 좋은 1타 4피? 맞나요 여러분? 이런 영향권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축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발생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퍼져 투자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건축비 부담이 큰데요. 그 와중에 사업성이 좋은 물건은 건축비 부담이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면서 쪽집게 과외에서도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중공업 지역이 진짜 250%에서 400%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면 10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50몇 층짜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건축비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을 낼 이유조차도 없고 오히려 입주민들이 여러분들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사 내용을 또 보고 여러분들이 신축으로만 가야겠구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께 기사 기억나죠, 여러분? 그 내용과 이 내용을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형 부동산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에서 2.5%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한 올해에도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수익형 부동산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오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월세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월세로 가져가는 것들이 분위기가 안 좋죠? 왜요? 이자를 많이 내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월세 받아봤자 이자 내면은 옛날에는 100만 원 남았는데 지금은 30만 원밖에 안 남어. 이걸 지금 누가 사냐고. 지금 이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또 나름대로 방법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매수자가 우위 시장인 거예요. 고금리일 땐. 그래서 사실은 상가를 안전한 수익형을 보신다면 이럴 때 사야 돼, 사실은. 사는 사람은. 왜요?
금리가 높으니까 파는 사람도 미안해하면서 적은 금액에 팔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매도하는 입장에선 지금 시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는 또 최고의 손님이 됩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다시 뭐 이렇게 첨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전세가율 60%까지 오른다. 월세도 강세 지속. 예, 뭐 그저께 기사에서 얘기했잖아요. 25주째 상승하고 있다고, 전세가율이. 여러분, 지금 갭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일반 거래로 하지 말고, 그죠? 경매식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이 안 묶이고, 심지어 내 돈이 오히려 풀피가 돼요. 내 돈이 묶이는커녕 잠깐 묶였다가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는 상황이 된다고요. 이 경매 시장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 월세도 강세 지속. 예,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보합인 데도 있는데 서울 쪽은요, 예,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차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전월세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망세로 인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봐봐요.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전세 사기로 인한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거 맞아요. 진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시점이 너무 좋은 시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근데요, 아파트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내용 다 공부돼 있고요. 그리고요, 이 보증보험에 대한 것도 공부가 다 돼 있어요. 아, 보험 들면 빌라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지금 이미 다 생겼다니까요. 아파트 시장이 자리를 잡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빌라는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투자금이 적다면 빌라도 효자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반응은 더딜 거예요. 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돈이 있다면 아파트로 가고 싶지 빌라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아를 낳는 사람들이 돈이 막 몇 억씩 갖고 있나요? 지금? 다들? 안 그래요. 2천만 원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 빌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아파트만 좋아질 거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팩트체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서울을 예로 들면 전세가율이 60에서 65%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해 초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60% 정도까지는 맞추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은 60%, 경기는 65%, 지방은 70%가 넘는 시점까지는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공감합니다.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이 흐름에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힘드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면 얼마나 편해. 한 번만 졌는데도 어때요? 응? 우리 박태환 선수처럼 그냥 손 한 번 뻗었을 뿐인데 그냥 막 5m, 10m를 쭉쭉 나가자뇨. 흐름을 타라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또 이 얘기 들으면은, 그래, 흐름을 타야 돼. 또 이 생각했다가, 막상 실천이 안 된다, 여러분? 언제 실체인데요? 진짜네? 오르네?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문정부 때 꼭지를 붙잡은 거 아니요, 2030 세대가. 다시 한번 꼭지 붙잡지 말고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장 맛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가요? 잠깐 오르다가 말 것 같은데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지금 마련해가지고요, 딱 정 불안하면 연말에는 무조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한 1, 2년만 갖고 있다가 팔아요. 네, 여러분들 얼마짜리를 구입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채당 몇 천만 원씩은 무조건 법니다. 한 채당 몇 천만 원씩은 무조건 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어딨어. 해래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여러분들, 뭐, 희망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기사와 이야기들로 저도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 경매 공매 시장은요,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언제나 아울렛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니까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담하는 교육생 우리 회원님들만 봐도 일주일 평균 그래도 한 10건 정도씩은 낙찰을 받거든요. 우리 또 세연쌤이 상담해서 받는 거, 우리 김 멘토님이, 우리 또 김 팀장님이, 우리 박 반장님이 상담해서 받는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진짜 꽤 되는데 항상 부동산이 조정받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도 항상 벌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장은요, 단타 치는 시장이 아닙니다. 낙찰 받고요,
조금 보유하는 시장이라는 거. 예, 왜냐면 경매 초보자들이 단타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맛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단타는 참아주시고, 예,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예, 시장이 좋아질 때 매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치님이 엄청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뭐를 물어보셨는데요? 인생은 여행님, 네, 돈을 들여서 강의를 들어야 더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입찰 상담 해주시니까 마지막 그 확신과 용기가 확 생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할게요. 시간부자님께서 베프옥션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은 여행님이 답변 주신 거였구나. 예, 왜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 PO의 게임 놀이터,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죠? 멘토님, 항상 감사합니다. 김공룡님, 예, 콕콕 집어주시는 멘토님 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행복한 부자로 되기 위해서 항상 제가 3가지 강조하죠.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1번.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진짜 부자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건강입니다. 이 3가지가 동반됐을 때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진정한 행복한 부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